안녕하세요. 이제 막 영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려고 도전하고 있는 왕초보 친구들, 그리고 영어를 그동안 공부를 해왔지만, 뭔가 좀 너무 어려워서 영어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하는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캐쌤이에요.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영어가 어렵지 않고 쉽고 재미있는 거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룰 문법은요, 투부정사예요. 쉬운 듯, 어려운 듯, 익숙한 듯, 낯선, 항상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는 투부정사죠. 이번 영상에서는 형용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만 다룰 거고요. 명사적 용법은 이 앞에 영상에 있으니까요. 명사적 용법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꼭 먼저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으로 돌아와 주세요. 자, 그러면 투부정사의 개념 정리 먼저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란 to 뒤에 동사를 이렇게 써줌으로써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투부정사를 쓰는 이유는요. 문장 안에서 동사가 더 이상 동사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품사로서도 역할을 하고 싶을 때, 즉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서 역할을 하고 싶을 때 동사 앞에 to를 달고 명사, 형용사, 부사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이라 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동사가 뭘로 변신해요? 형용사로 변신해요. 형용사 변신한다는 건 하는 일이 어떻게 달라진다? 뭐뭐 하다라는 수로에서 뭐뭐 할이라는 형용사로 바뀌어서 명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보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부정사의 위치는요. 명사를 꾸며주는데 꾸며주는 명사의 뒤에 위치합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게 되죠. 명사는 진짜 형용사의 수식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의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자, 이게 기본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써볼게요. 물은 뭐죠? water. 어떤 물이에요? 차가운 물이에요. 그러면 cold water. 근데 차가운 물인데 어떤 차가운 물? 마실 차가운 물. 그래서 마시다라는 drink를 써줄 건데 마실하고 명사 water를 꾸며줘야 되니까 to를 붙여서 이렇게 to drink라는 형태로 앞에 있는 water에 대한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cold water to drink. 마실 차가운 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까지 접수 완료. 그런데 이런 명사들이 있어요. 어떤 명사냐 하면 뭐 thing, something, everything, anything, 뭐 body, somebody, everybody, nobody, one 역시 마찬가지. 이런 명사들은 애초에 형용사가 앞에서 이렇게 꾸며줄 수가 없어요. 형용사는 뒤에 위치해야 돼요. 그러면 투부정사도 명사의 뒤에 위치하는데 형용사도 명사의 뒤에 오면 투부정사랑 부딪히게 되겠죠. 이럴 때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줄까? 누가 더 힘이 센가 보면 돼요. 원래 앞에서 이끄는 친구가 누구였어? 형용사였어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 뒤로 밀리더라도 투부정사보다는 힘이 세다. 그래서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를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우리 이 water를요, something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 cold의 위치가 어디로 가야 되죠? 앞에 올 수 없어요. 뒤에 와야 돼요. 그 다음 마실 투부정사 to drink를 맨 뒤에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자, 형용사적 용법의 위치는 이게 전부예요. 어렵지 않죠? 명사의 뒤에서 명사를 꾸며준다. 형용사는 명사의 앞에서 꾸며주는데
꾸며주는 명사가 뭐 thing, 뭐 body, 뭐 one일 때는 형용사가 앞에서 꾸며주지 못하고 뒤에서 꾸며줘야 하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밀어내고 자기가 들어가고 투부정사는 그 뒤에 붙어서 명사를 수식해준다. 이게 전부인데 의외로 이 위치 문제가 중학교 때 내신에 많이 나옵니다. something 뒤에 이 cold 이런 형용사의 위치를 이 앞에 써놓고 이거 맞게 틀리게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또는 알맞게 고치세요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것들 유의해서 관련 문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투부정사와 전치사 이렇게 되어 있죠. 형용사적 용법일 때 이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명사를 설명해 줄 때, 투부정사를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것으로 해석을 할 때 한국말로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상하지가 않은데 영어 규칙상으로는 어색하고 틀린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밑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I have a friend to help you. 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냐? 너를 도울 친구다 해서 앞에 있는 friend를 to help you 투부정사 구가 꾸며주고 있지요. 문제 없어요. 이 경우에 문제가 없는 맞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밑에 거 볼게요. I have a house to live. 나는 집이 있어요. 살 집이 있어요. 말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왜 틀려요? 이건 틀렸어요.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이 두 문장의 차이는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귀를 쫑긋 세우고 일단 이 앞에 있는 명사와 투부정사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동사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투부정사는요. 동사가 다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습을 바꿔서 품사를 변형을 준 거지만 그 기본 근본은 뭔가요? 여전히 동사예요. 그래서 얘를 동사로 놓고 본다면 주어도 앞에 붙을 수 있고 목적어도 뒤에 붙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앞에 명사와 이 help가 어떤 관계냐? 돕는 게 누구예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 help, 투부정사 안에 있는 동사의 주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밑에 건 어때요? house가 수식을 받는 명사고 투부정사 안에 있는 동사는 live입니다. 집이 live의 주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집이 살아요. 말이 안 되죠? 이럴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명사가 이 투부정사 안에 있는 동사와 잘 어우러지게 구성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할 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냥 live a house 하면 어떤 의미가 돼요? live a life, 삶을 살다처럼 live a house, 집을 살다라는 게 돼요. 집을 살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말이 되겠어요? live in a house 하면 말이 되잖아요. 그죠? 얘를 이 앞에 있는 명사를 투부정사 뒤에 있는 동사와 붙였을 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울까 생각을 했는데 전치사가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그러면 우리는 전치사를 반드시 써주셔야 올바른 형태의 형용사적 용법이 됩니다. 밑에 여러 가지 예문들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느낌을 찾아봅시다. I need a pen. 나는 펜이 필요해요. 명사죠. To write. 쓸 펜이 필요해 하고 지금 형용사적 용법으로 펜을 꾸며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펜이 이 투부정사 안에 들어있는 write와 어떤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주어 동사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펜이, 하나의 펜이 write, 씁니다. 라는 문장이 되나요? 아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목적어로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write a pen. a pen, 하나의 펜을 쓰다. 이것도 말이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말이 되죠? 하나의 펜으로 그 펜을 가지고 쓰다 해야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 뒤에 with, 도구전치사 with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I need a pen to write with. 이렇게 써야 맞아요. 얘가 여기 뒤에, 투부정사 뒤에 들어갔을 때
어색함이 없이 붙을 수 있으면 올바른 문장이라고 했죠. 두 번째 볼게요. You can find a chair to sit. 앉을 의자라고 이렇게 또 chair를 꾸며주네요. 앉을 의자 되는데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겠죠? 이 명사가 이 sit과 어떤 관계인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나요? A seat, a chair, 의자가 앉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의자에 앉아야 되니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sit, a chair 하면 예쁜 문장이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의자를 앉는 게 아니라 의자 위에 앉아야 되죠. sit on a chair. 그래서 여기 뒤에 뭐가 필요하게 됐어요? on이 필요하게 됐어요. 조금씩 감이 잡혀 가시죠? 다음 거. I want a cat. 내가 고양이를 원하는데요. To be my friend. 내 친구가 될 고양이를 원해요. 고양이를 꾸며주고 있죠. 이것도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양이랑 이 투부정사 안에 있는 이 비동사랑 어떤 관계인가? 주어 동사 관계인가를 봐야 돼요. 고양이는 나의 친구예요. 어우, 자연스러운데요? 그죠? 이건 맞는 문장이에요. 다음 것도 He recommended a book. 그가 추천했어요. 책을. To read. 읽을 책을.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book이라는 명사와 투부정사 안에 있는 동사를 살펴보죠. book은 read의 주어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책이 읽을 수 없죠. 그래서 주어는 안 돼. 그럼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겠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니까 우리 여기 전치사 써줘야 돼요. 아니에요. 바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서 문제가 없으면 없어도 돼. 우리 이 경우에는 어땠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는데 말이 안 돼서 말이 되게끔 전치사를 찾아준 거잖아요. 근데 read a book 이건 말이 되죠. 아무 전치사도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이 상태로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읽을 책을 추천했다. 간단한 듯 어려운 듯 그렇죠? 몇 번 더 연습해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연습 문제에서도 볼 거지만 가지고 계신 문제집에서도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 있을 테니까요. 꼭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투부정사 세 가지 용법 중에 마지막인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적 용법은 당연히 동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앞에 to를 달고 부사가 되는 거예요. 부사는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더라?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문법 책에서 이제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을 다룰 때 많게는 8가지, 9가지 용법을 설명해 줘요. 근데 너무 많아요. 우리는 왕초보니까 딱 5개만 기억하도록 할게요. 5개면 충분히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캣쌤이 이야기하는 5개만 꼭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투부정사 하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바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죠. 밑에 예문을 보면요. I'll go to Canada to study Englis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I'll go. 나는 갈 거야. to Canada. 캐나다로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 go라는 가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설명이라서 부사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대부분 가장 많이 쉽게 볼 수 있는 투부정사의 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부사적 용법 목적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거예요. in order to와 so as to. 자, 사실 여기에 다 to가 있어요. 그죠? 이 to는 이 투부정사 목적의 to와 똑같아요. 단지 이 앞에 in order나 so as를 붙임으로써
목적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I'll go to Canada in order to study 또는 so as to study English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써준다?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to만 남겨놔도 상관없다. 오케이, 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사적 용법은요. 감정의 원인입니다. 감정의 원인은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가장 처음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영어 우리 처음에 회화 배울 때 뭐 배워요? Hello, nice to meet you. I'm happy to see you. I'm glad to see you. 이런 식으로. 또는 I'm happy to meet you.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배웠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감정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감정의 원인이란 뭘까요? 자, 여기 뭐뭐 해서 어떤 감정한 이렇게 써 있네요.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일단 감정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오지요. 그래서 이 감정 형용사에 대한 이유, 원인을 표현해 줍니다. 이 감정 형용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와서 이 해피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연습해 볼까요? 나는 슬퍼요. 어떻게? I'm sad. 왜 슬퍼요? 그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I'm sad to hear the story.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가 돼요? 나는 슬퍼요. 왜? 그 이야기를 들어서 슬퍼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다음 것도 볼까요? 다음 부사적 용법 세 번째 형용사 수식입니다. 자, 형용사 수식은요. 말 그대로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형용사가 이렇게 있고 뒤에 투부정사가 와서 형용사를 꾸며주는데 감정 형용사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여기서의 차이는 감정하고 관련이 없는 형용사를 말해요. 둘 다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긴 한데 감정의 원인은 감정에 관련된 형용사, 형용사 수식은 그냥 일반 형용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석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 투부정사 하기에 이 형용사 한 이렇게 해석이 돼요. 봅시다. difficult라는 형용사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This book is difficult to understand. understand.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해하기에 어려운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 책은 이해하기에 어렵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쉬워요. 뭐 하기에? 읽기에. 그래서 to read가 이렇게 easy를 꾸며주는 구조가 눈에 보이시죠? 읽기에 쉬운. 이게 바로 형용사 수식이에요. 아이 쉽다. 밑에 보이시는 to와 enough to는 특히 중학교 내신에서 서술형으로 단골로 나오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선생님이 영상을 올려서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여기 to 이렇게 써있지만 여기 사실 to 형용사, to 부정사 이렇게 생긴 거고 밑에 거는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 to와 enough를 빼고 이 to 부정사랑 형용사에만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배운 형용사 수식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뭐뭐 하기에 어떠어떠한인데 앞에 뭐가 붙어요? to가 붙어요. 우리 to는 어떤 느낌이에요? to는 지나치게 너무 그래서 과한 즉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좀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는 게 to예요. 그래서 뭐뭐 하기에 너무 지나치게 이러이러한의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expensive 해볼까요? 비싼. 근데 뭐 하기에? 사기에 비싼. 여기 앞에 to를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기에 너무 비싼 이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다는 느낌이 좀 더 강해요. 밑에 거는요. enough 충분히 뭐뭐 하기에 충분히 어떠어떠한 이것도 역시 예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느낌을 가져가 봅시다. 자, strong enough to stand 이렇게 일단 간단한 문장으로 해볼까요? 자, stand, to stand 강한데 서 있기에 강해요. 근데 얼만큼? 충분히 강해요. 그래서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서 있을 수 있어요. 이 느낌이 바로 enough to 용법입니다. 자세한 거는요. to 용법, enough to 용법을 따로 정리한 영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일단 너무 많이 한 번에 알려고 하면 힘드니까요. 오늘은 이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다룰게요. 다음 네 번째 부사적 용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부사적 용법은요. 앞에서 지금까지 배워온 형용사적 용법이라든가 부사적 용법 1, 2, 3번 이런 친구들보다는 좀 덜 자주 볼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덜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지?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양한 관련된 해당하는 문장들을 많이 보셔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중학교 때는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법은 문법 파트에서만 우리가 배우겠지만 고등학교 들어가면 교과서에서도 갑자기 막 튀어나오고 모의고사 말할 것도 없고요. 수능 특강에서는 진짜 이 다섯 번째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심심치 않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 익숙해지는 거 필요해요. 자, 네 번째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판단의 근거라고 되어 있네요. 말 그대로 투부정사 부분을 근거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내용이 있고 주로 must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투부정사를 이 앞에 판단한 부분의 근거로서 활용을 하는 거죠. must 부분이 판단. must에는 어떤 뜻이 있었어요? 뭐뭐임이 틀림없다 라는 확신의 의미가 있었지. 그래서 우리 예문을 볼게요. She must be so smart 까지가 판단이에요. 그녀는 영리한 게 틀림없어. 왜? 이 투부정사 부분을 뭘로 활용하고 있다고요? 이 앞에 판단한 거에 대한 근거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그렇게 쉽게 풀다니 그녀는 정말 영리한 게 틀림없어. 거의 이런 식이에요. 판단의 근거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앞에 투부정사 앞부분이 판단이고 투부정사 부분이 그 판단에 대한 근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볼 용법은요. 결과적 용법입니다. 결과는 고등학교 들어가면 정말 많이 나와요. 어떻게 생겼냐면 앞에 투부정사 앞부분이 과정이에요. 그리고 투부정사 뒷부분이 그 과정에 대한 결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거 해서 투부정사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죠. 밑에 예문을 보시면요. 선생님이 중, 고 이렇게 나눠놨거든. 중은요. 중학교 수준에서 이제 요 정도, 교과서에서 요 정도 나와요. She grew up. 그녀가 자랐어요. To be a scientist. 그녀가 그래서 뭐가 됐어요? 과학자가 됐어요. 성장한 과정, 그리고 과학자가 된 결과. 느낌 살짝 오시죠? 밑에도 볼게요.
He lived. 그는 살았어요. 그래서 to be 90 years old. 이렇게 90살이 되었네요. 그래서 어떻게 정확하게 이제 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냐면, 그는 살아서 90살이 되었다. 90살까지 살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너무나도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결과에 관련된 예문인데요. 중학교에서는 요 정도 나와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 그럼 only to fail. 이런 것까지 같이 나오지. 자, only to 하면 뭐냐면 하지만 결국엔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이렇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He studied hard. 그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only to fail the test. 하지만 그 시험에 실패했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살짝 이 반대 역접의 의미를 가지는 but이라는 접속사를 살짝 느끼시면서 의미를 해석해주면 됩니다. 이게 중학교 수준에서 이제 어렵게 나오면 only to까지 나오는 거예요. only to 부정사. 어떻게 해석한다? 하지만 결국엔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 많은 예문을 꼭 찾아보세요. 자,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레벨이 달라져요. 벌써 길이부터 다르죠.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기네요. 이게 실제로 몇 년 전에 고2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지문에 들어있던 문장이에요. 투부정사 앞에서 일단 나눠볼게요. 그럼 당연히 이 앞이 뭐가 되겠어요?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뒤가 투부정사 부분이 결과가 돼요.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과정 먼저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셔야겠죠? 예문을 읽어볼게요. 주어가 어떻게 되나? Enough of Earth's mass has shifted. 무슨 말이냐면 지구의 질량이, 벌써 내용이 그죠? 지구의 질량의 양이, 충분한 양이 has shifted. 이동되어졌어요. 그 과정 때문에 to speed up its rotation. 그것의, 그 지구의 회전이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북반구가 무거워졌기 때문에 막 자전축이 기울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구의 자전 속도를 더 빠르게 했다.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려운 지문에서 이렇게 어려운, 긴 문장 속의 결과를 사르륵 녹여놨습니다. 이런 문장 보시면서 이거 결과야 하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꼭꼭 여러 번 복습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투부정사 정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투부정사는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구조고요. 자, 명사적 용법은 동사가 명사가 되는 거라고 이전에 영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못 본 친구들, 궁금한 친구들 가서 보고 다시 와주세요. 동사는 뭐뭐 하다지만 명사가 됐으니까 뭐뭐 하는 거, 뭐뭐 하기 이렇게 말끝을 바꿔주셔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역할을 할 수 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내용이 좀 많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하게 정리를 하는 건 좀 어렵고요. 앞에 영상을 꼭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은 정말 해줘야 할 말이 많아요. 오늘 한 영상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은요, 동사가 형용사가 된 거라고 했죠. 형용사가 됐다는 건 어떤 말이에요? 명사를 꾸며준다. 뭐뭐 하다가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뭐뭐 할로 바뀌었습니다. 투부정사의 위치 어떻게 된다고요? 기본적으로는 명사 뒤에 이렇게 위치하고요. 그리고 형용사는 명사의 앞에서 이렇게 꾸며줘서 이런 어순이 되는데 이 명사가 뭐일 때 뭐 thing, 뭐 body, 뭐 one 이런 거일 때요. 형용사가 그 친구들 앞에 위치할 수가 없어서 뒤로 가야 되죠. 그럴 때는 투부정사보다 원래 앞에 있던 친구니까 투부정사가 형용사에게 자리를 내주고 맨 뒤에 붙게 되죠. 투부정사와 전치사.
형용사적 용법에서 투부정사 뒤에 전치사가 남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어떤 경우였어요? 앞에 있는 명사가 투부정사 안에 동사와 관계가 주어 관계가 아니라 목적어 관계일 때 그 동사 뒤에 한번 싹 갖다 놔 보고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되는가 살펴본 다음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말이 안 되면 말이 되도록 알맞는 전치사를 넣어준다. 그게 투부정사와 전치사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죠. 하나 기억을 해보면 a pen, to write with 이런 거 있었죠? 펜인데 어떤 펜슬 펜, 가지고 쓸 펜, 펜을 write 뒤에 그냥 넣으면 말이 안 되니까 우리 with를 붙여서 write with a pen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을 때 어색함이 없어야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형용사적 용법에서. 자,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 5가지만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부사적 용법 첫 번째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in order to, so as to 이거 꼭꼭 기억하기로 했죠. 왜? 이건 언제 써요? 그냥 투부정사만 써도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데 목적을 좀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길게 늘려 쓴 거가 보다 in order to 하고 so as to다. 바꿔 쓰는 거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뭐 생각하라 그랬죠? 우리가 맨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배웠던 표현들 I am happy to see you. I am happy to meet you. 이런 거 기억하면서 happy가 왜 happy해? 내가 너를 만나서 그 원인을 나타내주는 게 투부정사다. 그 다음 형용사 수식. 위에서는 감정 형용사를 꾸며주면서 그 감정 형용사의 원인을 나타내줬는데 세 번째에서 형용사 수식에서는 어때요? 그냥 일반 형용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 위치시켜서 뭐뭐 하기에 뭐뭐 한의 의미를 가지게 한다 이랬죠? 우리 여기서 to 살짝 봤고요. enough to도 봤었어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준다고 했었죠?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와 결과는 우리가 요 앞에 배운 친구들만큼 많이 볼 수 있는 용법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들어갈 때 반드시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용법들이라고 설명했어요. 일단 판단의 근거는 뭐다? 투부정사 앞에 있는 부분이 판단이다. 투부정사 부분이 뭐다? 그 판단에 대한 근거로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투부정사 하다니 뭐뭐한 것이 틀림없다. 주로 뭐가 나와요? 우리 확신을 나타내는 must가 판단 부분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다음 마지막 결과 뭐뭐해서 되었다 라고 해석을 한다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는데 앞에 부분이 뭐예요? 투부정사 앞에 부분이 과정 그리고 투부정사 부분을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렇게 되다라는 결과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가 한번 간단히 되셨나요?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투부정사의 용법들에서 살펴봤고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혹시 이해가 조금 덜 된 친구들 다시 한번 앞에 영상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문제로 돌아와 주세요. 이제 이해가 좀 됐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기 전에 지금 화면을 잠시 정지하시고 스스로 꼭 풀어보세요. 자, 정지. 풀어보셨나요? 이제 문제를 같이 해결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 형용사적 용법의 사용을 살피고 틀린 부분을 고치세요. 지금 이 친구들 다 형용사적 용법이란 얘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I need some paper to write. 내가 쓸 종이가 필요해. 한국말로 하면 어때? 아유, 자연스럽다. 이래서 틀리기 쉽다 그랬죠? 그래서 중요해요. 어떻게 한다?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이 명사가
투부정사 안에 있는 동사의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고 했죠. 페이퍼 위에 써야지. 그래서 write on paper 해야 되니까 여기 on이 붙어야 된다. 그래야 맞는 형용사적 용법이 됩니다. 다음, he has a toy to play. 그는 장난감을 가져요. 놀 장난감을 가져요. 어떻게 해요? 가지고 노는 거죠. 토이가 놀아요. 토이를 가지고 놀아요. 토이를 가지고 노니까 여기에 with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토이가 여기 뒤에 들어가서 알맞은 형태가 되죠. 그죠? 다음, that is the restaurant to eat. 저기가 식당이에요. 먹을 식당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접근합니다. restaurant 안에서 먹으니까 이 restaurant가 이 뒤에 어떻게 잘 붙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알맞은 전치사 in을 넣어 주어야 적절한 형용사적 용법이 된다. 이해되셨어요? 다음 거 I want cold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돼 있네요. 명사 여기 있고 그죠? cold 형용사,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으로 뒤에서 꾸며주는 거 문제 없어요. 아니요, 문제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원래 명사는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이렇게 꾸며줘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thing이나 body나 원은 앞에 무언가가 붙어서 명사를 만들 때는 형용사가 그 명사 뒤에 들어가서 뒤에서 꾸며줘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cold도 어디로 가야 돼? something 뒤로 가야 돼. to drink랑 부딪히네요. 누가 더 힘이 세요? 원래 앞에 있었던 cold가 힘이 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something cold to drink. 이렇게 돼야 알맞은 순서가 되죠. 두 번째 연습 문제 가봅시다. 문장 안에 투부정사의 용법을 쓰고 적절히 해석하세요. 자, 명사적 용법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Kelly must be late to leave home now. 켈리는요. 자, 여기 투부정사 여기 이렇게 있죠? 앞에 뭐가 있어요? must가 있네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어요? 늦을 것이 틀림없어. 집을 지금 떠나다니 늦는 게 분명해. 이제 집 떠나니까 늦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과 근거죠. 그래서 부사적 용법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It is a rule to wear a uniform. 유니폼을 입는 것은 규칙입니다. 라고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해석했어요? 그것은 규칙입니다가 아니라 유니폼을 입는 것은 규칙입니다. 라고 뒤에 있는 투부정사를 먼저 주어로 해석해 줬죠. 그래서 이 it은 어떤 거다? 가주어이시고 진짜 주어는 이 투부정사 구가 진짜 주어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이고 주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이렇게 한다 그랬지? 원래 to wear a uniform is a rule 이라고 앞에 투부정사를 주어 자리에 써줄 수 있는데 너 머리가 너무 커서 뒤로 보내주고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뒤로 보내주고 비어있는 주어 자리에 가짜 주어인 형식을 맞춰주기 위한 it을 써준다. 였죠. 다음 갈게요. He got shocked to know the news. 그는 충격을 받았어요. 감정에 관한 거네요. To know the news. 그 소식을 알고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뭐예요? 감정의 원인이겠죠? 부사적 용법 중에 감정의 원인. 다음. She bought the paper bag. 요 두 개는요, 선생님이 일부러 넣어놨거든요. 똑같아, 위아래가. 그죠? She bought the paper bag. She bought the paper bag. 두 개가 똑같은데, 뒤에 조금 달라요. To put it in 하고 to put some groceries. 이렇게 두 개가 좀 달라요. 볼까요?
이 친구는 지금 이 투부정사는 뒤에 in the bag 하고 원래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paper bag을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종이 가방을 샀어요. 그것을 안에 넣을 종이 가방을 샀어요. 그것은 뭔가 넣을 무언가겠죠? 그것을 안에 넣을 종이 가방을 샀어요. 자, 두 번째는요. She bought a paper bag to put some groceries. 이 페이퍼 백을 꾸며주는 것처럼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녀는 식료품을 넣을 종이 가방을 샀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녀는 식료품을 넣을 종이 가방을 샀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이 맞다면 이 문장은 지금 이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 아니에요. 왜?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위에처럼 in이 있어야 돼. in the bag, 이 bag을 넣어줄 수 있는 전치사가 필요하죠. 근데 이 문장이 맞다면 형용사적 용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해석해야 되겠어요? 그 식료품을 넣기 위해서 얘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에요. 종이 가방을 샀습니다. 꾸며주는 게 달라요. 그죠? 형용사적 용법은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그 명사가 뒤에 위치할 때에 만약에 그 명사가 동사와 붙었을 때 문장에 큰 무리가 없어야 되는데 목적은 그렇지 않죠? 목적은 동사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요. 형용사적 용법에 엄격하게 적용됐던 문장이 뒤에 들어갔을 때 명사가 뒤에 위치했을 때 어그러짐이 없어야 된다라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것도 같고 뒤에 그 앞에 동사를 꾸며주는 것도 같고 어떤 게 맞는 거지? 형용사 같기도 하고 목적 같기도 하고 부사적 용법 목적 같기도 하고 뭘 봐야 돼요? 앞에 명사가 뒤에 위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를 보시면 되십니다. This tool is easy to use. 아주 쉽죠. 앞에 형용사가 있고요. 꾸며줘요. 이 도구는 쉽습니다. 근데 뭐 하기에? 사용하기에 부사적 용법에서 형용사 수식이죠. I should use the software to do my homework. 나는 사용해야 해요. 그 소프트웨어를 뭐 하기 위해서? 내 숙제를 하기 위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해석이 되네요. People use more disposables to destroy our environment. 사람들은 더 많은 disposables는 일회용품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은 더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해요? 자, 환경을 파괴하기 위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해요. 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용해서 과정이 되고 우리의 환경을 파괴합니다. 라는 부사적 용법에서 결과가 되겠죠. 자, 마지막이요. Kath asked to see her doctor. Kath가 요청했어요. To see her doctor. 그녀의 의사를 만날 것을. 이건 뭐예요? 것을이라고 해석했네. 명사죠. ask의 목적어로서 들어갔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아직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우리 한 번만 더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투부정사의 큰 틀은 여기서 끝났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알아야 될, 투부정사와 관련해서 더 알아야 될 문법들이 있어요. 내신에서 꼭 다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영상들도 꼭 시청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캐쌤과 함께한 왕초보 영문법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캐쌤의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영어 아직 포기하기 일러요. 포기하지 마세요. You can do it.